자,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제 치열한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잘 넘겨야 할 텐데 과거 형수에게 욕설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. 당시에는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이제 세월도 한 10년 지났고 저도 많이 성숙했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형수 욕설 사건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. 죄송하다라고 얘기했죠. 과거로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어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당시 공직자를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다. 용서를 바란다 사과했는데 우리 김은혜 의원께서는 글쎄요. 이 정도 사과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사과인가요? 어떻게 보세요? 다시 돌아간다면 솔직히 어쩔지 잘 모르겠다가 네. 제가 오늘 나온 답변 중에 가장 솔직한 답변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. 다만 형수님께 용서를 한다면 저는 그건 언론에 하시지 마시고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진정성을 더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무엇보다 이제 성의지 감수성이라는 걸 지금 21세기 리더십으로 많은 분들이 물을 텐데요. 예. 이게 앞으로 리더십에 있어서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텐데 조세 연구원장이나 아니면 남양주 시장에게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지역 화폐든 뭐든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거에 반기를 뜨는 사람은 살아남기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좀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육사 물론 찾아가신 건 저희가 아무래도 이쪽 광주나 저쪽으로 서진을 하니까 동진으로 오신 것 같긴 한데 또 저희가 호남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이 20%가 넘었으니까요. 네. 이육사도 반면교사 하신다면 그분이 형제자매 우애가 참 깊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네. 이게 또 돌아보시는 기회로 잡지 않으실까. 물론 투옥과 모진 그런 한거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.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또 변호사시기도 하니까요. 이제 대선이 한 8개월 조금 넘게 남았네요.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할 텐데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지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이 불거진 상태입니다. 어떤 게 가장 이 지사가 좀 넘기 힘들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제가 볼 때는 없어요. 없다. 네,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을 할 때 당내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고 오늘 사과한 것도 네. 유튜브에 보면 그 욕설한 내용이 다 육성으로 남아있고 돌려봤지 않습니까? 우리가 보면. 그리고 저런 내용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당내 경기지사 예비 경선할 때 또 경기지사 본선거를 할 때 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네.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어떤 상대의 어떤 소소한 약점 이런 문제가 표심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가 않아요, 보면. 그러니까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시장 무슨 생태탕집을 갔니 안 갔니 해가지고 무진장 공방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표심에 단 1%도 영향을 못 미쳤어요.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무슨 윤 총장 관련해서 무슨 엑스파일을 돌리니 또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말이라든지 무슨 김부선 씨 이런 것들 이 얘기 나오는데 네. 국민들이 그 점을 가지고 더 이상 표심을 결정하는 요소로 삼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. 누군가는 저 문제를 던질 것이고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치열해서 네. 이게 각 후보들 진영이 아닌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진영 사이에서 이걸 서로 간에 공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. 세세의 지장은 없을 것이다. 김관욱 교수. 예. 이런 문제는 어떤 그 사안 자체도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인물의 도덕성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이 그걸 또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면은 또 넘어갈 수 있어요. 문제는 이런저런 검증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거나 거짓말할 때 일이 커지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그 태도 문제가 그것을 비화시키고
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윤 전 총장에게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아까 말씀 중에 저희 뭐 호남 지지율이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차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여론조사 결과는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네요.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. 오늘 기소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기소된 그 결과일까요?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. 이광철 비서관 국정운영 부담 숙고에 사의를 대통령께 표명했다. 이광철 민정비서 기막이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결국 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. 예. 제가 준비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